안녕하십니까? 대서양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6년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의 월스트리트 저널 주요 기사를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월요일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월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의 희망 메시지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신문은 뉴욕의 성 패트릭 대성당 부활절 미사 장면을 크게 실으면서 예수의 부활이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강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정치나 전쟁,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종교적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어떤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불확실성이 전면을 지배하는 한 주의 시작점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간 사회가 여전히 회복과 구원의 언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부활절 보도를 통해 먼저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됐다는 기사가 크게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심 해협을 다시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란이 국가 전체에 걸친 정전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외교 경고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겨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중동 정세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동 안보 문제를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세 번째 주요 기사는 이란 내에서 발생한 미군 조종사 구조 작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힘과 기만이 구조의 핵심이었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구조 작전이 단순한 군사력 투입이 아니라 정보전과 유인 작전, 그리고 현장 판단이 결합된 복합 작전이었다는 뜻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적대 세력이 근접한 상황에서 미국은 조종사를 살려내기 위해 극도로 정교한 판단을 해야 했고, 실제로 작전 과정은 매우 위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보도는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단지 위협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장 군사행동과 인명구조작전의 수준까지 깊게 들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월요일자 일면은 부활절의 희망이라는 상징적 장면과 동시에 현실에서는 매우 고강도의 전쟁 리스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병치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월요일 신문은 미국 사회의 계층 이동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더 많은 미국인이 상위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미국의 중산층 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중산층보다 소득과 자산 면에서 더 안정적인 상위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동시장과 자산시장, 가계 재무구조의 변화가 일부 가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주의 첫날 신문이 전쟁, 종교, 군사작전과 함께 이런 계층 이동 기사를 배치한 것은 미국 사회가 불안정 속에서도 동시에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주요 기사입니다. 화요일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우주 기사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기록의 책에 올라섰다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사의 달 비행 임무에 참여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부터 24만 8천 마일 이상을 비행해 과거 아폴로 13호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단지 거리 기록을 다룬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인달 탐사 프로그램이 상징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도입니다. 우주 개발은 기술 경쟁, 국가 위상, 미래 산업 전략과 연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보도는 미국이 다시 달 탐사와 심우주 개척의 중심으로 복귀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이란 관련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발언이 이란 내부에 공포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목은 공격 언급이 이란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국이 하루 안에 이란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란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가 실제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날에는 발전소 위협이 중심이었다면 이날은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 전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부각됐습니다. 같은 주 안에서 위협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읽힙니다. 세 번째 주요 기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국가 비전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 사우디의 거대한 비전이 냉혹한 현실과 충돌한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산 압박,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변수로 인해 사우디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 도시와 산업 전환 구상은 국제 투자, 정치 안정, 에너지 수입, 국가 재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가능한데 중동 전쟁 불안이 커지면서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는 중동 전쟁이 단지 군사 문제가 아니라 장기 국가 전략과 경제 개혁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는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과 은퇴를 다룬 기사입니다. 노동자들이 AI로의 전환 속에서 은퇴를 선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기술 변화가 단지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층과 고령 노동자의 직업 정체성과 은퇴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대신 조기 은퇴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AI가 가져올 변화가 단순히 일자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떠날 것인가, 어떤 기술을 끝까지 배울 것인가 라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도 번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요일 일면은 우주기술, 중동지정학, 국가개발 전략, 그리고 노동시장 변화까지 아주 넓은 범위를 동시에 묶어낸 구성이었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주요 기사입니다. 수요일자 일면의 핵심은 단연 이란 위기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식의 매우 강한 위협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제는 한 문명이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식의 충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수준의 언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군사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기사들이 긴장의 상승을 보여줬다면 수요일은 그 정점 중 하나를 기록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사는 빌 에크먼이 유니버설 뮤직에 60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대형 거래 시도라는 점에서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니버설 뮤직은 세계 최대 음악 레이블 중 하나이고 스트리밍 시대의 핵심 콘텐츠 자산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에크먼이 이 회사를 더 큰 가치 창출의 대상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금융시장 한복판에서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군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라면 제조업이나 에너지 기업이 이런 대형 인수전의 중심이었겠지만 이제는 음악 저작권과 플랫폼 수익 구조가 월가의 초대형 자금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미국 오피스 빌딩이 사실상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사무용 건물이 90% 할인된 값에 팔린다는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재택근무 확산과 공실률 상승, 고금리, 지역 상권 약화가 겹치면서 도심 오피스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이어진 구조 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일부 건물은 과거 평가액의 극히 일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고통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금융기관과 지방경제, 도시 재생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는 법무부의 변화 속에서 영향력을 키운 연방검사 로버트 키넌을 조명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다시 만들어진 법무부의 핵심 인물이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새 행정부 들어 법무부 내 권력 구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니라 법 집행기관 내부의 문화와 우선순위, 수사 방향이 정치 권력 변화와 함께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신문은 전쟁 위협, 대형 금융거래, 부동산 위기, 그리고 사법 권력의 재구성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보여주면서 미국과 세계가 동시에 정치와 자본의 재배치를 겪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4월 9일 목요일 주요 기사입니다. 목요일자 1면에서는 휴전이 시작, 첫날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제목은 휴전이 첫날부터 위태롭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수요일 밤 발표한 2주 휴전 계획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 관련 군사행동이 뒤엉키면서 합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발표 직후 기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조건 이행을 의심하고 있고 보복과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종이 위의 휴전과 실제 전장의 휴전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 첫 기사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사는 걸프 국가들의 불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주 휴전이 오히려 이란을 더 대담하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이 같은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당이 휴전 기간을 군사적 정치적 재정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에게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사 제목에 대담해지고 힘을 얻은 이란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그 때문입니다. 휴전이 반드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숨고르기일 수 있다는 점이 목요일자 신문의 핵심 문제의식으로 읽힙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 합의 기대가 시장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화 기대감 속에 주가가 급등하고 유가는 급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과 위험 자산 시장인데 이날은 휴전 기대가 형성되면서 위험 프리미엄이 급격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가 하락은 시장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일면의 다른 기사들이 휴전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반응은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매우 잠정적인 랠리로 읽힙니다. 네 번째로는 비교적 색다른 인간사회 기사로 미국에서 아시안 인거가 보트 이용자들을 공격하듯 튀어오르면서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목은 높이 나는 이 물고기와의 싸움에서 인간이 밀리고 있다는 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물고기들이 빠르게 번식하면서 수상 레저와 생태계 모두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부딪혀 큰 부상을 주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과 시장 기사들 사이에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은 미국 사회의 일상이 국제 정세와 별개로 또 다른 생활, 밀착형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처럼 보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주요 기사입니다. 금요일 일면의 가장 큰 기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직접 대화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공격을 완화하라고 요구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직접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중동 전쟁이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구도로만 흘러가지 않고 레바논과 헤즈볼라 문제까지 포함한 복합 외교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직접 협상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전면전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 긴급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기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여전히 전투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대가가 분명하지 않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장에서의 승리가 곧바로 외교적 평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장기전이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네타냐후 정부가 군사적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선택이 이스라엘 안보와 지역 안정에 실제로 어떤 결실을 가져오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금요일자 일면은 같은 이스라엘 관련 기사라도 하나는 대화의 시작을, 다른 하나는 전쟁 지속의 한계를 보여주며 복합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주요 기사는 미국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출산율은 2025년에 다시 최저 기록을 경신했고 감소 추세는 2007년 이후 거의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령대별 출산율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미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더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산율 하락은 단지 가족 규모의 변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소비, 주택시장, 교육, 재정, 이민 정책까지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하루 전까지 중동 휴전과 전쟁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면 금요일에는 미국 내부의 인구 구조 위기가 조용하지만 무겁게 제시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 법무부가 NFL의 중개권 계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NFL의 미디어 권리 계약 구조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거대한 미디어 산업이고 방송권과 스트리밍 권리가 천문학적 금액으로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스포츠 뉴스라기보다는 플랫폼 경쟁, 소비자 접근성, 미디어 독점 문제를 다루는 경제 기사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금요일자 신문은 전쟁 외교, 인구 구조, 대형 스포츠 비즈니스까지 매우 서로 다른 주제를 한 전면에 담아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주요 기사입니다. 주말판 첫 번째 핵심 기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는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3% 상승해 최근 2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 급등이 전체 물가 상승을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시장과 연준이 물가 둔화를 기대하던 시점에 다시 강한 수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판단 모두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기사입니다. 이 보도는 단순한 물가 수치 전달이 아니라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이 미국 국내 물가에 즉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요 기사는 미국과 이란이 회담을 앞두고도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회담 전날 주고받는 압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휴전과 협상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분위기는 완화보다 대치에 더 가깝다는 점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협상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양측이 상대를 압박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과 미사일, 군사행동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외교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회담 자체보다 회담 직전의 힘겨루기가
더 중요하게 보일 정도의 긴박함이 드러난 기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역사적인 달 여행을 마치고 귀환했다는 기사입니다. 화요일에 기록 경신 소식이 전해졌다면 토요일에는 역사적 임무가 실제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신문은 오리온 캡슐이 태평양에 착수했고 3명의 미국인과 1명의 캐나다인이 지구로부터 그 어느 누구보다 멀리 갔다가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상징과 기록을 넘어 실제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동 전쟁과 물가, 중국 정책이 뒤섞인 주말판 일면에서 우주 귀환 기사는 일종의 미래 서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기사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이 파괴됐더라도 전체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장거리 공격 능력과 저장 능력, 지하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위협은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같은 토요일자 일면에서 회담과 설전 기사가 함께 실린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즉, 외교가 진행되더라도 군사적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의 가장 강한 흐름은 단연 중동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란 발전소 위협과 미군 구조 작전, 화요일에는 이란 내부의 공포와 사우디의 불안, 수요일에는 이란 전체를 겨냥한 초강경 발언, 목요일에는 위태로운 휴전과 걸프 국가들의 경계, 금요일에는 이스라엘 레바논 직접 대화와 네타냐후의 전쟁 지속, 그리고 토요일에는 미국 이란 회담 직전의 설전과 이란 미사일 위협까지 사실상 일주일 전체가 하나의 중동 연속극처럼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동을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외교 질서, 미국 국내 물가에 직결되는 세계 핵심 변수로 다뤘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부의 구조 변화도 중요하게 포착됐습니다. 더 많은 미국인이 상위 중산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 AI 전환 속 노동자들의 은퇴 선택, 오피스 빌딩 가격 붕괴, 사상 최저 출산율, NFL 중계권에 대한 법무부 조사 등은 미국이 겉으로는 강한 주가와 기술 경쟁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가 깊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의 경기 뉴스가 아니라 향후 미국 사회의 방향을 좌우할 장기 흐름으로 읽힙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축은 미래 기술과 상징 경쟁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기록 경신과 역사적 귀환은 미국이 여전히 국가적 상상력을 우주에 걸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AI 관련 기사들은 인간의 일과 경력, 은퇴 시점까지 바꾸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즉, 이번 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래를 한편으로는 우주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에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4월 둘째 주의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은 전쟁과 휴전, 시장과 물가, 기술과 노동, 그리고 미래 경쟁이 동시에 밀려온 한 주였습니다. 가장 큰 줄기는 중동이었고 그 다음 줄기는 미국 내부 구조 변화였으며 그 사이를 우주와 AI가 관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주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은 세계 질서의 불안과 미국 사회의 재편을 함께 보여준 주간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의 월스트리트 저널 주요 기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대서양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